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자,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관리 기사 또는 산업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OT를 여러분한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 자, 우리가 온실가스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점점 어떻게 돼요? 어떠한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시행, 즉, 배출권 거래제랑 목포 관리제를 시행함에 앞서, 거기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또는 그 시행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의미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그러한 인원을 배출하기 위하여 이 자격시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일 혼란을 겪고 계시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자격증 같은 경우가 지금 2014년 4회차죠, 4회차. 자, 4회차에 실시되는 1회 시험이에요, 1회 시험. 1회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이 궁금점을 조금이라도 또는 여러분 학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온실가스 관리 기사, 산업기사에 관한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전체적인 OT입니다. 제 소개요. 저는 서영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는, 더 이상은 안 적을게요. 나중에 좀 더 친하면, 그때 좀 적는 걸 하고, 저는 대기관리 기술사 강의를요, 지금 하기 전에, 이 온실가스 관리가 그러면 사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가 됐냐면은, 대기관리 기술사라고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 부분에 일부 포함돼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실가스에 관한 기본적인 계략적인 내용은 여러분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기관리 기술사 같은 경우를 오프라인을 통하든가 기업체, 국내 이야기만 하면은 다 알 정도의 그런 기업체에서 대기 관련 또 온실가스 관련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술사 교육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이 자격증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시험.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필기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필기시험은, 우리가 기사랑 산업과 기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사를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기사에 대한 것은 보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 필기시험은 5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자, 첫 번째 과목이 기후변화 개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두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의 이해, 그 다음에 온실가스 산정 또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관리, 그 다음에 온실가스 관련 법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과목인데 그러면은 한 과목당 몇 문항이냐면은 각 과목당 20문항이에요. 20문항이면 전체가 몇 개죠? 기사로 봤을 때는 100문항입니다. 100문항. 자, 이 100문항에서 몇 개? 60개를 포함한 그 이상을 여러분이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필기를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죠. 자, 100개에서 60개. 그만 60개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기사시험이라는 얘기는요, 국가 자격시험이라는 얘기는 한쪽으로 편중돼서 학습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즉 여러 과목에 골고루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그것이 바로 과락이에요. 과락. 예를 들어서 법규에서 여러분이 7개를 맞았어. 그러면 몇 점이야? 35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18개, 여기 뭐 19개, 열심히 해갖고 20개, 여기 뭐 한 13개. 그러면 전체적으로 7개 하면 60개는 넘잖아요. 근데도 불합격이라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은 5번째 과목이 8개면 몇 점입니까? 40점이죠. 40점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밑으로 맞게 되면은 어떻게 골고루 학습을 안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과락해갖고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7개면은 몇 점이에요? 7, 5, 35. 35점이죠. 그러면 과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과락이 없이 패스가 되게 되면은 자, 2차 시험. 이거 진짜 실기 시험이죠. 근데 그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요, 실기 시험이, 보통 실기 시험이 필탑이랑 작업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업형이 없고 필탑.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관식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약 20개 플러스 마이너스 5 또는 뭐 한 3. 요 문항수를 갖고 테스트를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60점을 포함한 점수 이상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합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진행되는 건 아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은 처음부터 볼 수 있는 거가 아니죠? 네, 1차 시험을 패스해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 자, 그러면 아까도 잠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인적 자원은 많죠. 인적 자원은 맞는데 어떤 천연 자원, 지하 자원 계통은 없어요. 근데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고도 성장을 한 계기는 외국으로부터 어떤 원료를 수입을 해서 그렇죠? 그것을 가공하거나 또는 새로운 생산품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뭐 9대 강국 또는 10대 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은 나라에서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가 마찬가지지만 생산 쪽으로만 치우쳐서 정책이 되고 그런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지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뜨거워진다. 그것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 그래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그 물질이 뭐냐?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물질이 뭐냐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야.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 6개를 정했죠. 6대 온실가스라고 얘기하죠. 6대 온실가스.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6대 온실가스가 증가되는 추이로 그냥 놔두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속된 말로 재밌는 말로 쓰는 거가 어떻게 조용해져요. 나중에 지구가 조용해지면 어떻게 그 안에 여러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 일개 국가, 일개 기업에서 CO2 우리가 6대 온실가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6대 온실가스가 중에서 가장 또 기여도가 큰 거가 CO2란 말이야. 이산화탄소. 그러면 일개 국가, 일개 기업에서만 CO2만 저감한다 그래갖고 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나?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해서 같이 모여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갖고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가 거의 다 참여하는 아주 전 세계적인 그런 협의체예요. 자, 거기서 기후변화 협약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의 약속, 협약, 합의, 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COP, 즉 당사국 총회라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2009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2009년에 우리가 당사국 총회 강의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당사국 총회라고 있어. 당사국 총회. 근데 당사국 총회를 우리가 보통 약자로 COP 이렇게 쓰거든요. 몇 차에 15차. 제 15차 COP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구하는데